집안에서 책상에 앉아 일만 하던 당신의 몸이 점점 둥그러지고 있습니다. 헬스장은 비싸고 시간은 없고 운동기구는 살 엄두가 나지 않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피트니스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몸무게만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키우고 지방을 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들을 제대로 따라 하신다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체중을 이용한 운동이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사실 우리 몸 자체가 이미 완벽한 운동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인 성인 남성의 몸무게는 70kg 정도인데 이는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웨이트와 비교해도 상당한 무게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무게를 다양한 각도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운동의 진행도 점진적으로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수준에 맞게 시작해서 매주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세요. 부상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운동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운동 전후의 워밍업과 쿨다운도 필수입니다. 5회 10분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나 동적 스트레칭으로 몸을 워밍업하고 운동 후에는 정적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지방 연소와 근육 증가는 운동뿐만 아니라 식단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적절한 칼로리 관리가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휴식도 중요합니다. 근육은 운동 중이 아니라 휴식 중에 성장하기 때문에 하루 7회 셀 시간에 질 좋은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완전한 홈 운동 계획과 개인 맞춤 식단 계획, 그리고 다양한 레시피가 포함된 요리책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세요. 3개월 후, 6개월 후에 변화된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물론 덤벨이나 책가방에 무거운 물건을 넣어서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긴 하지만 그런 도구들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체중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5시든 밤 11시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회사에서든 집에서든 상관없이 운동할 수 있어요. 또한 헬스장 회원권 비용을 생각해보면 월 10만원씩 계산해도 연간 120만원이 필요하지만 체중 운동은 평생 무료입니다. 이런 경제적 부담 없이도 충분히 건강하고 탄탄한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체중 운동을 단순하고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편견입니다. 실제로 체조 선수들이나 군인들처럼 주로 체중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근육질 몸매를 보면 이런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운동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팔굽혀펴기인데요. 이 운동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체 전체를 단련하는 완벽한 복합 운동입니다. 가슴 근육, 어깨, 삼두근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어서 매력적인 상체 라인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팔굽혀펴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는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손을 벌리고 발을 모은 플랭크 자세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팔꿈치는 몸통과 45도 각도를 유지하면서 옆구리에 가깝게 유지해야 하고 몸 전체를 일직선으로 유지한 채 시작 위치로 밀어 올려야 해요. 초보자라면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거나 손을 높은 곳에 올려놓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벽에 손을 대고 하는 월 푸시업부터 시작해서 점점 각도를 낮춰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반대로 운동에 익숙하다면 발을 의자나 침대 위에 올려놓고 하면 더욱 강한 자극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육 성장의 핵심은 근육을 한계 지점까지 밀어붙이는 점진적 과부하에 있습니다. 팔굽혀펴기의 다양한 변형 동작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팔굽혀펴기에 익숙해지면 다이아몬드 푸시업을 시도해보세요. 양손의 엄지와 검지로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들어서 하는 동작으로 삼두근을 집중적으로 단련할 수 있어요. 또한 한손 푸시업도 있는데 이는 상당한 근력과 균형 감각이 필요한 고난도 동작입니다. 처음에는 발을 넓게 벌리고 시작해서 점점 좁혀가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클래핑 푸시업은 폭발적인 파워를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일반 푸시업에서 올라올 때 강하게 밀어서 손이 바닥에서 떨어지게 한 다음 공중에서 박수를 치고 다시 착지하는 동작이에요. 고급자의 경우 일반적인 팔굽혀펴기로는 가슴과 어깨, 삼두근을 제대로 자극하려면 30회에서 40회, 심지어 50회 이상의 반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거운 책들을 넣은 배낭을 등에 메고 운동하시면 훨씬 적은 반복 횟수로도 충분한 자극을 느끼실 수 있죠. 배낭의 무게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일정한 반복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팔굽혀펴기를 할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엉덩이가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슴과 삼두근에 가해지는 부하가 줄어들어 운동 효과가 크게 떨어져요. 두 번째는 허리가 아래로 처지는 것입니다. 코어 근육이 약하거나
피로가 쌓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더 쉬운 변형 동작으로 바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목을 과도하게 앞으로 내미는 것입니다. 이는 목과 어깨에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고 부상의 위험을 높입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닥을 향하고 목은 척추의 연장선상에 위치해야 해요. 상체 운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풀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풀업은 등 근육과 이두근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최고의 운동 중 하나이며 탄탄한 팔뚝과 V자 형태의 상체 라인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초보자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문틀에 설치할 수 있는 풀업바와 저항밴드를 함께 사용하면 집에서도 충분히 풀업을 연습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저항밴드의 도움을 많이 받다가 점점 강해지면서 도움을 적게 받는 밴드로 바꿔나가세요. 풀업바를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문틀의 폭과 두께를 정확히 측정해서 맞는 제품을 구매해야 하고 설치 후에는 반드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 층간 소음을 고려해야 하므로 풀업을 할 때 발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거나 매트를 깔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풀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공원의 철봉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역방향 로우와 같은 대체 운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등 근육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것이니까요. 올바른 풀업을 위해서는 손바닥이 바깥쪽을 향하게 하고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손을 벌린 채 풀업바에 매달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코어를 단단히 조이고 어깨뼈를 아래쪽으로 당기면서 뒤로 모은 다음 팔꿈치를 아래쪽과 뒤쪽으로 추적하며 팔을 구부려 턱을 바 위로 가져오면서 몸을 바 쪽으로 당겨 올립니다. 그 다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통제된 방식으로 시작 위치까지 몸을 내리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에만 집중하고 내려오는 과정을 소홀히 하는데 실제로는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근육이 강하게 자극됩니다. 풀업의 다양한 그립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언더그립 손바닥이 안쪽을 향하는 그립으로 하면 이두근에 더 많은 자극이 가고 와이드 그립으로 하면 광배근의 바깥쪽 부분이 더 강하게 자극됩니다. 뉴트럴 그립,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는 그립은 손목에 부담이 적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은 횟수를 할 수 있는 그립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핸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체중만 사용하는 풀업도 고급자에게는 10회에서 15회 정도의 비교적 적은 반복 횟수로도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풀업이 아직 어렵다면 집에서 역방향 로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운동은 상체를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고 풀업이 넓은 등 근육을 더 많이 자극한다면 역방향 로우는 중간 등 근육인 능형근과 이두근을 더 집중적으로 단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역방향 로우를 하려면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테이블이나 두 개의 동일한 높이를 가진 의자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막대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테이블 가장자를 잡고 발을 앞으로 걸어가서 테이블 아래쪽에 위치시킨 후 엉덩이를 바닥에서 들어 올려 머리부터 엉덩이, 발꿈치까지 일직선을 만듭니다. 이 자세에서 팔꿈치를 뒤쪽으로 당기며 가슴을 테이블 쪽으로 끌어올린 다음 다시 내리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발을 더 앞으로 내밀수록 운동 강도가 높아지고 무릎을 구부리면 강도를 낮출 수 있어요. 역방향 로우에서도 다양한 변형이 가능합니다. 한 팔로만 하는 원암 로우를 시도해보거나 발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하는 엘리베이티드 로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건을 이용한 수건 로우도 있는데 이는 문에 수건을 걸고 양 끝을 잡고 몸을 뒤로 기울인 상태에서 당기는 운동입니다. 악력과 전완근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상체를 위해 꼭 해보셔야 할 또 다른 운동은 바로 딥스입니다. 특히 딥스는 삼두근과 가슴 하부를 발달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삼두근은 팔 전체 크기의 6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팔을 굵게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집중해야 할 부위죠. 다행히 체중만 사용해도 낮은 반복 횟수에서 중간 반복 횟수 범위에서 딥스에 충분한 과분화를 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은 평행봉을 사용해서 딥스를 하지만 집에서는 이런 장비를 구하기 어려우니까요. 완벽한 대안은 넘어지지 않는 두 개의 의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접이식 철제 의자가 이런 용도에 아주 적합하며 안전을 위해 의자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어요. 의자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곳에서 해야 합니다. 딥스를 수행할 때는 팔이 90도 각도보다 약간 낮아질 때까지 몸을 내린 다음 시작 위치로 다시 밀어 올리시면 됩니다. 가슴을 더 많이 자극하고 싶다면 상체를 앞쪽으로 기울이고 하체를 뒤쪽으로 젖히세요. 반면에 삼두근을 더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싶다면 운동하는 내내 몸을 최대한 수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어깨에 불편함이 있다면 딥스 대신 다른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딥스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깨를 너무 아래로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깨 관절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질 수 있어요. 또한 너무 빨리 내려가지 말고 천천히 통제하면서 내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스의 변형 동작으로는 링 딥스가 있는데, 이는 체조링을 사용하는 동작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근육이 동원됩니다. 하지만 집에서 체조링을 설치하기는 쉽지 않으니 대신 TRX와 같은 서스펜션 트레이너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문에 간단히 설치할 수 있어서 집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해요. 체중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으니 이제 하체를 위한 몇 가지 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체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군이기 때문에 제대로 단련하면 전체적인 신진대사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체중 외에 많은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놀랍도록 효과적인 하체 운동이 바로 스텝업입니다. 하지만 체중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긴장도를 높이고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조정이 필요해요. 우선 올라갈 수 있는 플랫폼을 찾으세요. 계단이 될 수도 있고 튼튼한 의자나 소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의 높이가 높을수록 운동 강도가 증가하지만 처음에는 무릎 높이 정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 한쪽 발을 앞에 있는 플랫폼 위에 올려놓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있는 뒷발의 발가락을 천장을 향해 들어 올리세요. 그런 다음 뒷발로 차 올리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 있는 앞발로 밀어서 무릎을 완전히 펴면서 올라간 다음 다시 내려와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할 때마다 뒷발의 발가락을 위로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해요. 스텝업을 할 때는 올라가는 속도보다 내려오는 속도를 더 천천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려올 때 근육이 늘어나면서 수축하는 원심성 수축이 일어나는데 이때 더 큰 근력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또한 스텝업을 할 때는 상체를 곧게 유지하고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릎은 항상 발가락과 같은 방향을 향해야 하고 발 전체로 플랫폼을 밟아야 해요. 대퇴사두근과 둔근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10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스텝업의 변형으로는 레터럴 스텝업이나 크로스오버 스텝업도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훌륭한 편측성 운동은 불가리아 스플릿 스쿼트입니다. 이 운동은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둔근을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균형 감각과 안정성도 향상시켜줍니다. 먼저 발을 골반 너비만큼 벌리고 서서 의자나 다른 높은 플랫폼에서 등을 돌리고 서세요. 한쪽 발을 뒤쪽 플랫폼에 올려놓고 다른 쪽 발을 약 60cm 정도 앞으로 내딛어서 발이 엇갈리게 하세요. 앞쪽 무릎이 발목 바로 위에 오도록 위치시킵니다. 이 자세에서 코어를 수축시키고 가슴을 들어올린 채로 천천히 몸을 낮추면서 앞쪽 무릎을 구부리고 뒤쪽 무릎을 곧바로 바닥 쪽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하면 체중이 앞발에 고르게 분산됩니다. 몸을 낮추는 동안 무릎이 가운데 발가락 위에서 움직이도록 하고 바닥 쪽으로 내려갈 때 안쪽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불가리아 스플릿 스쿼트를 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뒷발에 너무 많은 체중을 싣는 것입니다. 뒷발은 단지 균형을 위한 것이고 실제 운동은 앞발로 해야 해요. 또 다른 실수는 상체를 너무 앞으로 기울이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전방 기울임은 자연스럽지만 과도하게 기울이면 허리에 부담이 가고 운동 효과도 떨어집니다. 잠시 정지한 다음 앞발 전체와 뒤꿈치를 통해 다시 위로 밀어 올려서 시작 위치로 돌아갑니다. 등을 곧게 유지하고 앞으로 기울거나 등을 둥글게 말지 않도록 기억하시고요. 근육 활성화를 최대화하기 위해 움직임을 통제하면서 천천히 낮추는 데 집중하세요.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의 놀라운 점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체에서 높은 수준의 근육 활성화를 만들어내요. 웨이트 없이도 근력과 근육량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연구에서는 불가리아 스플릿 스쿼트가 전통적인 백 스쿼트보다도 더 큰 대퇴사두근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물론 웨이트 없이는 더 많은 반복 횟수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하지만요. 한 쌍이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넣을 수 있는 배낭을 사용할 수 있다면 웨이트 없이 할 때보다 훨씬 적은 반복 횟수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각 반복의 끝에서 폭발적으로 점프하는 것입니다. 점프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는 파워와 민첩성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심폐 기능 향상에도 효과적이에요. 대퇴사두근, 둔근, 햄스트링을 목표로 하는 일반적인 스쿼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쿼트는 하체 운동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위로 벌리고 발가락을 약간 바깥쪽으로 회전시켜서 향하게 하고 팔을 옆에 둔 채로 스쿼트 자세를 취합니다. 그 다음 코를 조이고 가슴을 들어 올리며 정면을 바라보세요. 하려면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면서 의자에 앉는 것처럼 엉덩이를 아래쪽과 뒤쪽으로 내립니다. 체중을 발 중앙 위에 유지하고 무릎이 발가락 방향을 따라가도록 노력하세요.
이 안쪽으로 굽거나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래로 내릴 때 팔을 앞으로 뻗으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을 고 유지하고 둥글게 말거나 과도하게 젖히지 마세요. 바닥과 평행해질 때까지 낮추었다가 발로 바닥을 밀어내며 시작 위치로 다시 일어섭니다. 평상시에 스쿼트를 하지 않았다면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위에 의자나 플랫폼을 두고 그곳에 앉는 느낌으로 스쿼트를 하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이런 방식은 일반적인 앉는 동작을 모방하기 때문에 스쿼트 동작을 더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변형 동작들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점프 스쿼트는 폭발적인 파워를 기르고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고, 싱글 레그 스쿼트, 피스톨 스쿼트는 상당한 근력과 균형 감각이 필요한 고난도 동작입니다. 발을 넓게 벌리고 하는 동작으로 내전근과 둔근을 더 집중적으로 자극할 수 있어요. 또한 고블 스쿼트는 무거운 물건을 가슴 앞에 안고 하는 동작으로 상체 안정성도 함께 기를 수 있습니다. 어렵게 만들려면 덤벨을 잡거나 배낭을 사용하거나 불가리아 스플릿 스쿼트와 마찬가지로 각 반복의 끝에 폭발적인 점프를 추가할 수 있어요. 집엔 또 다른 훌륭한 엉덩이 운동은 힙 스러스트이다. 힙 스러스트는 특히 둔근을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운동으로 탄탄하고 볼륨 있는 엉덩이를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힙 스러스트는 양쪽 다리를 동시에 사용하여 수행하는데 엉덩이 위에 무게를 올려서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집에 웨이트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도 좋지만 없다면 한 번에 한쪽 다리만 사용해서 이 운동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서 시작하세요. 무릎을 굽은 채로 한쪽 발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올려서 무릎을 구부린 다음 발목을 반대쪽 무릎 위로 교차시킵니다. 아래 손은 양옆으로 벌려 놓으세요. 그 다음 바닥 있는 발로 땅을 밀어내며 위로 올라가서 엉덩이를 완전히 펴고 천천히 아래로 내린 다음 반복합니다. 할 때는 정점에서 둔근을 강하게 수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냥 엉덩이만 올리고 내리는데 실제로는 둔근을 의식적으로 조여줘야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또한 과도하게 젖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힙 스러스트는 엉덩이 관절의 움직임이지 척추의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허리는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면서 엉덩이만 움직여야 해요. 또한 웨이트 없이 해도 20회 이상의 반복이 필요할 수 있으며 목표는 각 운동에서 총 반복 횟수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입니다. 힙 스러스트 변형으로는 싱글 레그 힙 스러스트나 엘리베이티드 힙 스러스트도 있습니다. 운동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플랭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코어 운동 중 하나로 복직근뿐만 아니라 척추 기립근, 횡복근 등 코어 전체를 강화시켜줍니다. 그 자세는 팔굽혀펴기 시작 자세와 비슷하지만 팔을 구부려 전환으로 몸을 지지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을 유지하면서 복부에 힘을 주고 버티는 것이 핵심이에요. 초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플랭크로는 사이드 플랭크, 플랭크 푸시업, 플랭크 업다운 등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운동할 수 있어요. 다른 운동으로는 크런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크런치보다는 바이시클 크런치나 리버스 크런치 같은 변형 동작이 더 효과적입니다. 바이시는 누운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면서 반대쪽꿈치로 터치하는 동작으로 복직근과 복사근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어요. 웨이트 없이 집에서 헬스장 장비 없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들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 횟수나 운동의 난이도를 증가시켜서 점진적으로 근육의 과부하를 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상체와 하체를 번갈아가며 하거나 전신 운동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라 주 3회, 각 운동을 23세트씩 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아요. 8운동을 모두 하고 싶다면 각각 2세트에서 3세트를 하시거나 운동을 상체와 하체로 나누기로 결정하셨다면 5세트 더 많은 세트를 수행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력 향상이 목표라면 세트 간 2대 3분의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지구력이나 체지방 감소가 목표라면 30에서 60초의 짧은 휴식을 취하시면 됩니다.